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수시로 TV의 수시로입니다. 저번에 예고해드린 대로요. 읽어주는 입시 2탄. 오늘은 한양대학교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의 읽어드리는 입시 자료는 충청북도 진학지도협의회에서 발간된 2025년 대입전형 개 한 권으로 끝내기 위해서 갖고 왔음을 밝힙니다. 네, 2025학년도 한양대학교 전형 유업서 시작할 건데요. 오늘의 영상은 한양대학교 하나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내가 대한민국에 있는 상위 10개 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라면요. 무조건 한양대학교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한양대학교에서 이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 정도 서울의 상위 10개 대학을 쓸 친구라면 당연히 한양대학교에서 많은 이번에 입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겠지만요. 그래도 이제 또 듣는 거랑 읽는 거랑은 또 다르니까요. 한번 다시 들으시면서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보시고요. 2주 후에 실시하게 될 수시 원서 접수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2025학년 대의 주요 변경 사항에서 한양대도 마찬가지로 수시 정시 전형에서의 계열별 지정 과목 폐지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쉽게 말해서 이과 계열이면 원래 수학을 미적분 네, 하는 게 유리했었죠. 근데 이제 이과 계열이든 문과 계열이든 수학적인 부분에서 혹은 탐구 과목이란 부르는 과탐, 사탐 영역에서 전혀 필요 없어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도록 할게요. 2024학년도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발전,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형이 엄청나게 많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부 교과 추천, 그리고 학생부 종합 추천. 말 그대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는 건데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서류, 학생부 종합 면접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거의 천지개벽이 바뀔 정도의 수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보시면 전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요. 자,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수시 변경 사항을 보도록 하고요. 좀 상세 내역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5번 별표죠. 학생부 종합 추천 서류 면접 간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간 중복 지원은 가능하니까요. 한양대를 나는 꼭 가야겠다. 혹은 내가 6개 대학을 지원할 건데 스카이, 서성한을 적을 건데 나는 뭐 서강대나 성균관대를 안 쓰고 한양대를 2개 쓰겠다라고 결심한 친구들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간의 중복 지원은 가능한데 학생부 종합끼리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도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막상 9월 9일 돼서 지원하려고 했을 때 안 되면은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9월이 오기 전에 2주가 남았을 때 다시 한번, 뭐 2주도 아니죠. 열흘 정도 남았을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은 상세 세부 내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술은 네, 크게 바뀐 게 없고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학생부 교과 추천형이 신설되었고요. 교과 9시 정성평가 10이라는 이런 애매한 표현이 있는데 정성평가 10이라는 것은 이제 정량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성적뿐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성적과 그리고 성적을 풀어낸 그런 학교 생활 기록부 내용까지 확인하겠다. 즉, 어느 정도 종합 전형이 약간 가미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저 학력 기준은 아무래도 위에 동네들이 다 그렇죠. 세계 합 7입니다. 갭 7이고요. 한국사는 4등급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까지는 무조건 보고 나오셔야 됩니다. 지원 자격은 졸업 예정자만 가능합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야만 가능하고요. 한양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시기에 많이 조사하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반드시 그 수요 조사를 할 때 체크를 해서 나중에 불이익이 없도록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추천형 수시 외라고 적혀 있는데요. 반도체 공학과입니다. 반도체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의 경우는 SK 하이닉스랑 계약형 학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시 외, 정원 외로 뽑는 거는 따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일반고에서 혹은 특목고 자사고에서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정원 내에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눈여겨봐야 될 게 학생부 종합 면접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면접형이 있고 서류형이 있고 좀 특이하게 추천형이 있습니다. 원래 학생부 종합은 추천형이 많이는 있진 않거든요. 근데 추천형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 사이에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선택해서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선택하는 요소는 면접이 있냐 없냐로 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면접에 좀 더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면접 20은 크게 면접 성적만으로 합부를 가리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수치라서 그게 좀 아쉽네요. 그렇지만 서류가 105배수기 때문에 성적이 낮은데 생기부가 좋다라든지 아니면 전공 적합성이 높다라든지 그런 이제 사항이 있다면 좀 넘겨보는 것도 넣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점이 또 최저학력 기준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 중에서 어떤 걸 적어야 할지 또 갈릴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면접 서류형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추천형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자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세계 합 7로 교과 전형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을 선택하실 때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게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가, 그리고 면접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리면 되겠고요. 학생부 종합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래 한양대에 들어가기에는 좀 아까운, 그러니까 안타까운 성적인데, 그래도 생기부를 잘 채워봤다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 면접형 좀 추천드리고요. 나는 안전하게 한양대를 붙여야 된다라고 하면 이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제하에 학생부 종합 추천 전형을 적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뭐 이것저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 서류형을 택해 보는 것도 좋겠죠. 네. 그리고 지금 한양대가요, 또 천지개벽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양대는 면접이요, 몇 년간 없었던 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에는 2025학년도 모집료가 참조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미 모의 면접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의 면접을 실시했었던 전례가 있는데, 그 기출문제가 지금 공개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의 면접을 시하지 못했더라면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을 참조해서 이와 비슷한 대학교들의 기출문제를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네,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한양대학교, 오늘의 진짜 방송 하이라이트였던 한양대학교는 이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최저학력 기준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조정이 되었는데 논술 전형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봐야 될 게 약학전공 미래산업 약학전공에 대해서만 국영수탐 4, 6으로 조정이 되었고요. 예체능은 체육과학부 국수영탐 3개 합 9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이건 2025학년도 대입에 주요 변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연계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수학 및 탐구 영어 과목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인 미래인재 전형에서 선발 인원을 확대했고 실기 실적 이게 좀 아쉽죠. 이게 과학 특기자 전형이라 해가지고 이화여대만에 좀 있었던 이제 대입 전형인데요. 이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실기 실적, 국제학 특기작 전형 및 논술 전형 선발에도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약간 원하는 방향으로 시기 실적을 좀 폐지하고 종합 전형을 많이 확대하는 추세니까요. 시기 실적이 폐지된 만큼 이 인원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인데요. 전형 방법이 변경됐습니다. 원래는 일괄 합산 선발이라 해가지고 한 번 지원서를 넣으면 바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단계별 선발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좀 이따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비중 확대했고요. 확실히 이화여대는 교육부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좀 입시 전형을 많이 변경한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교육부가 변경된 방향이 뭐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거는 또 수시로 TV 구독구독 해주시면요. 계속 제가 들려드릴 거니까요. 이거를 유튜브로 내가 정보를 찾아보겠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유튜브로 내가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정보를 좀 받아놓겠다. 언제 쓸지 모르겠지만 받아놓겠다.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좀 하시면요. 좀 더 편하게 이제 또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게 한 번 딱 그 듣는 것보다 여러 번 들어서 체화시키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실전에 수시 육지원을 할 때도 실전에 좀 적용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TV를 구독해 주시면은 배경 지식도 얻어 가시고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캐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방식 변경은 좀 이따가 세부 사항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관련 사항 반영 방법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 방식 변경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수시 논술 있고요. 실기 실적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일괄 합산이었는데 교과 100, 5배수 그리고 면접 20입니다. 이거 한양대랑 똑같죠? 아까 봤던 한양대랑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면접이 20인 경우에는 사실 면접만 잘해가지고는 합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어떤 확인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면접으로 좀 뒤집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버리시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면접용 서류 기반입니다. 서류 기반이라는 얘기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개인 면접 하겠다는 의미고요.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야 되는 이 고교 추천 전형이 최저 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인데도 없기 때문에 성적 컷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게 될 학교는 두구두구 중앙대학교입니다. 2025 5학년도 중앙대학교 전형 요약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중앙대학교도 한양대랑 사실 비슷합니다. 네, 뭐가 비슷하냐면요. 전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신설된 게 아니라 전형끼리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두 전형이 있는데 그 전형이 뭐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중앙대에는 CAU 융합형 인재 그리고 CAU 탐구형 인재가 있는데 CAU 융합형 인재에서 면접이 있었는데 면접을 폐지하고요. 서류 100%로 선발하고 CAU 탐구형 인재에서는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2단계 면접 30%가 반영이 돼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끼리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이거는 면접 30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면접 30%가 이 중앙대 라인까지는 그렇게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컷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면접을 실시한다라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학교 생활에서 했던 그런
세특이라든지 창체 활동들을 확인해 보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실시됐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있는 기록만 보고 네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니 와서 검증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최대한 자신이 했던 활동들을 잘 드러낼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들 똑같죠. 여기 수능 성적 활용 시 수시 응시 응역 지적 해제. 결국 뭐죠? 이과 계열이라고 해서 꼭 미적분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과 계열이라 해서 과탐을 꼭 선택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중앙대에서도 학교 폭력 조치사항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네 번째 학교죠. 네 번째 학교,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뭐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집이냐 변경인데 이것도 사실 뭐 크게 변동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소폭 확대죠. 이 정도면 20명이 늘어난 건데, 이 정도면은 뭐 그렇게 뭐 크리티컬하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또 나오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 어, 모든 계열의 반영, 이거 오타가 났네요. 이거 교육청에서 나온 건데 영역별 필수 응시 과목 폐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하 몹니다. 똑같이 작년이랑 똑같이 최저 학력 기준 되어 있으니까요. 경희대는 변동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뿐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국 외대입니다. 한국 외대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의 소폭의 변동이 있어요. 학생부 종합 SW 인재 전형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서류평가 100%로 일괄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요. 서류평가에서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돼 있는데 이거 당연한 거죠. 이거는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이거 나중에 이거 무슨 얘기지 알쏭달쏭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거 나중에 수시로 TV에서 또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논술 전형 전형 방법이 변경됐습니다. 논술 100%입니다. 그래서 또 거기다가 학교 생활기록부 교과 및 비교과 영역 미반영이기 때문에 아, 내가 내신을 망쳤다. 진짜 장렬하게 망했다. 이런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한국 외대가 한 줄기의 빛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수시로 TV에서요. 천지개벽한 한양대를 필두로 경희대, 그리고 한국외대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수시로 TV에서는요, 아직 남아있는 상위 15개 학교들에 대해서 대입 전형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TV의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면 구독 및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